오늘은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아주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9%는 이걸 모를 거예요. 장담컨대 이것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10억짜리 모텔 건물을 산 적이 있어요. 그때 10억짜리를 얼마에 샀냐? 6.7억에 샀어요. 이 방법으로.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월미도 호텔을 컨설팅 해드렸던 영상이 있잖아요. 그 월미도 호텔, 그걸 얼마에 샀느냐? 100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그거를 55억에 사셨어요. 이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모텔 건물 하나 사는데 35억짜리 건물을 살려고 하면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정 권한이 없죠.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자, 그럼 파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파는 사람 상황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모텔, 호텔일 경우에 장사가 잘 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장사가 잘 되진 않은데 월급 정도 나와. 그냥 그저 그럼 먹고 살만 하는 경우. 세 번째,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이 35억짜리 건물을 얼마에 내놓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아주 잘 되고 있다. 굿. 이런 경우에 보통 감정가의 20% 정도 높은 금액으로 내놔요. 당연하죠. 이걸 내가 장사를 잘 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감정가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프리미엄 20% 정도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한 42억 정도에 내놓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 쏘쏘 나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막 큰 재미도 없어. 근데 이제 마음 한켠에는 그런 걱정은 있겠죠. 아, 지금도 이 정도인데 나중 가면 더 떨어지겠다. 이런 분들은 보통 감정가 수준으로 매물을 내놔요. 자, 그럼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이제 장사가 안 돼. 이런 경우에는 얼마에 내놓을까? 35억에 10% 이하로 떨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자, 봐봐요. 500만 원씩 매달 적자를 보고 있다 해볼게요. 1년 하면은 6천만 원이야. 근데 6천만 원을 손해를 보고 말지. 이걸 10%만 떨고도 3.5억의 손해잖아요. 31.5억이야. 갑자기 장사가 좀 적자가 나네? 10% 떨궈서 팔아야겠다. 이런 사장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절대 없어. 500만 원씩 매달 손해를 봐도 2년 손해봐야 1.2억 손해보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35억에서 한 1억 정도 낮춰서 34억 정도에 팔아야지 하고 내놓는 거지 이걸 갑자기 10% 20% 떨구는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경우가 이 경우가 그나마 금매라고 해서 좀 싸게 사는 경우인데 이것도 사실은 싸봐야 5%, 진짜 많이 싸봐야 10% 정도밖에 싸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죠. 근데 오늘은 경매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경매보다 더 매력적인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 경매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경매가 싸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경매가 싸죠? 근데 똑같은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고 해볼게요. 경매가 매매보다 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매의 특징, 강제성 때문이야. 경매 35억에 나왔는데 유찰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씩 깎여. 강제로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매에 물건이 나오면은 임의 경매라고 해서 물건이 나와요. 여기서 임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임시다. 뭐요? 임시? 임시? 아, 임의로.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맘대로. 누구 맘대로? 은행 맘대로. 은행 마음대로 경매를 넣어버린 경우 이걸 임의 경매라고 해요. 이 임의 경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 안에 내가 경매를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마음대로 넣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건물주가 팔기 싫어. 이자 못 낸 거 인정하겠어. 하지만 팔기 싫어. 여도 은행은 강제로 경매에 넣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서 원래는 35억 이 정도의 금액으로 시작했어. 근데 유찰됐어? 20% 날려. 마이너스. 또 유찰됐어? 또 20% 날려.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는 사람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은행을 도와줄까요? 그렇죠. 은행이 빌려준 돈을 회수시켜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대출을 내주는 은행을 보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보호가 돼요. 이런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강제성을 안 띠고 있으면 기다린단 말이에요. 건물주 입장에서 당연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기다려요. 당연히. 이렇게 강제성을 띄워줘야지만이 처분이 되는 거고
대출을 해준 사람이 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경매가 싼 이유는 법원에서 강제로 깎은 이 금액만큼, 자, 마이너스 40%라고 해볼게요. 이것만큼 나는 싸게 샀으니까 나는 이것만큼 이득을 보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경매를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 왜? 채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내가 싸게 샀다는 거는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누군가가 손해본 만큼 나는 이득을 본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아요. 자,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래도 처음 듣는 개념이라서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100억짜리 건물을 55억에 산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방법은 바로 NPL입니다. 영어로는 Non-Performing Loan, 한국어로는 부실채권. 35억짜리를 대출을 60% 내면은 21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은행은 우리한테 21억을 빌려주는데 21억을 우리한테 빌려준 대신에 은행은 뭘 갖게 되죠? 21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와 21억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그걸 흔히들 채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채권이 정상적일 때는 내가 은행 이자를 잘 내고 원금 상환도 잘 약속한 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정상 채권이에요. 근데 3개월 이상 내가 무슨 이유에선지 연체를 했어. 그러면 그게 바로 부실 채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부실 채권을 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연체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에 보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부실 채권의 90%는 경매에 보내지 않습니다. 10% 이하만 은행이 직접 경매 진행을 해요. 나머지 90%는 어디 가냐? 유동화 회사라는 곳에 이 채권을 팔아요. 심지어 팔 때 할인해서 팔아줘요. 아니, 은행이 왜 이거를 팔지? 왜 그럴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은행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줬을 거예요. A부터 A, B, C, D 쭉쭉쭉쭉쭉 대출을 해주다가 X, Y, G까지 총 26명에게 대출을 해줬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한테 10억, 이 사람한테 20억, 이 사람은 30억, 이 사람은 40억 쭉쭉쭉 대출을 내줬어. 총 1000억을 대출을 내줬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 이 A, B, C, D가 부실을 냈단 말이에요. 이자를 안 내. 그러면 얘를 경매를 내야 되는데 이게 100억이거든요. 합치면 통째로 유동화회사한테 팔아요. 100억의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 100억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너희에게 팔게. 좀 싸게 팔아야겠지, 당연히. 한 90억 정도에 팔게. 10% 할인해서 유동화회사가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아까 했던 질문, 이거를 다 경매에 넘기면 되지, 왜 유동화회사에 넘기냐.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일반인은 절대 모르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은행은 부실채권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A, B, C, D부터 Z까지 총 26명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이 중에 절반이 부실채권이야. 그럼 이 은행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은행한테 돈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겨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뱅크런 일어나고 이 은행 바로 파산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스템 무너지죠. IMF 같은 상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금감원이 이걸 가만히 둘까요? 안 두죠.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일정 비율 이하의 부실채권만 인정을 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은행 신용도를 떨궈버려요. 은행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약을 걸어버리는 거죠. 왜? 은행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으로 유동화해서 팔아버려. 그러면 부실채권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우리 조금 손해는 보지. 하지만 부실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누군가한테 대출을 내주고 또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항상 부실채권 비율을 관리를 해요.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원리는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화회사한테 이렇게 딱 팔아버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할인해서 사오면 되죠.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묶음으로 판다는 거예요. 이걸 폴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 용어를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세트로 판다. 묶음으로 팔아. 왜냐면 은행이 이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쪼개가지고 이거 사실 분, 이거 사실 분, 이거 사실 분 하기에는 너무 귀찮으니까 이걸 하나로 텀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100억짜리인데 우리 90억에 해줄게. 사갈 사람? 그럼 사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A, B, C, D를 쪼개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경매로 보내고, 누구는 뭐 저한테 팔고, 누구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근데 문제는 유동화 회사를 거치면 당연히 여기서도 마진을 남기겠죠. 100억짜리 90억에 사와가지고 조금씩 마진 남길 거란 말이에요. 은행한테 직접 사는 게 가장 싼 방법이죠. 근데 은행이 묶음으로밖에 안 팔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행히도 몇몇 은행들은 이걸 하나하나 낱개로 팔기도 해요. 제가 굳이 계속 35억짜리에 대한 언급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부실채권으로 나온 매물이거든요. 이걸 사례로 설명을 하면은 15억짜리예요. 이거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싸게 산다고 해도 31.5억 이상의 금액을 줘야 돼요. 다이렉트로 매매를 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22억 대출이 있어요. 은행에서 이 22억짜리 채권을 17억에 팔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22억짜리 채권을 얼마에 샀어요? 17억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의 갭이 있죠? 5억. 자, 아까 우리가 싸게 사서 이득을 보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누가 손해를 보는 거죠?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은행이 5억의 손해를 보고 싸게 팔겠다 채권을 한 셈이에요. 그럼 난 이 채권을 사서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면은 얼마의 이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5억의 이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난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경매, 임의 경매를 넣어버릴 수 있어요. 이 호텔 가가지고 들어 누우면서 22억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매에 넣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간다면은, 자, 누군가가 23억을 썼어. 23억에 낙찰하면은 누구 먼저 돈을 줘야 되죠? 세금 먼저 다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을 22억만큼을 날 줘야 돼, 날. 근데 난 이거 얼마에 사왔어요? 17억에 사왔어. 그러면 5억이 그대로 이득이다. 근데 만약에 낙찰자가 안 나타났어. 내가 낙찰을 받아버리면 돼. 난 낙찰 금액 얼마 쓰는 게 좋을까요? 내가 만약에 22억 썼어요. 22억. 그래가지고 내가 낙찰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나는 35억짜리를 22억에 그냥 산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자, 22억을 누군가한테 줘야 돼. 22억을 나한테 줘야 돼. 그럼 난 돈 얼마로 산 거죠? 17억에 산 거야, 사실상. 17억에. 얼마의 할인? 50%의 할인을 받고 산 셈이 돼버린다 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이런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냐? 은행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매물 이렇게 살 수 있을 상태로 나와 있어요. 제가 10억짜리를 6.5억에 샀고, 제가 계약서를 지금 찾고 있는데 찾으면 제가 캡처된 거 올려드릴게요. 유동화 회사한테 산 그 계약서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컨설팅했던 100억짜리 월미도 호텔, 그거를 55억에 산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은행이랑 채권을 다이렉트로 협의를 봐서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넣어버려.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 오케이, 나는 5억 배당만 받고 끝낼게. 근데 누군가 낙찰 안 받아. 그럼 나는 방어적으로 22억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과적으로 17억에 산 셈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50%나 싸게 산 셈이 돼버리니까요. 우리가 매매로 사면 10%를 할인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절대 그렇게는 안 팔아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은행이 갖고 있었던 채권자의 지위와 권한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권자는 누가 보호해준다고 했어요? 법원이 경매라는 방식으로 보호해준다고 했죠. 한마디로 내가 법원을 이제 활용하게 된 거죠. 지금 이 매물뿐만 아니라 6개 정도 매물이 있어요. 그 매물들을 제가 주소를 찍어서 로드뷰를 다 보면서 봤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는 거예요. 왜 매력적이냐면, 저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경매를 많이 보는데, 경매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은 진짜 사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너무 상태가. 그래서 와, 이걸 경매를 아무리 싸게 받아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NPL로 나온 매물들은 거의 다 멀쩡하다는 거예요. 지금 영업을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되게 많고 대부분 다 멀쩡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만약에 사서 바로 팔겠다고 내놓기만 해도 팔리겠는데 싶은 그런 매물들이 많아요. 제가 이 NPL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달 정도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 담양 언노운 호텔을 MPL로 산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이걸 설명을 해줘서 돈이 되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 거지, 잘못했다가 이게 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꽤 열심히 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2달 동안의 공부를 이 짧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설명드리잖아요. 그럼 2시간도 넘어갈 거고, 그 두 번째로는 매우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오프라인에서 제가 지금 12월 초인데 내년 1월경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쭉 설명을 들으시면서 분명 궁금한 점들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6개의 매물, 그거 뭐냐 궁금하실 거예요. 그때 다 말씀을 드릴게요.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이 MPL에 대한 전문가분도 같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같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서 양식을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 드릴 테니까 거기에 뭐 간단하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언제 세미나를 할 예정이다 라고 제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그 세미나 때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35억짜리를 매매로 살려고 하면, 장사 잘 되는 곳일 경우에는 얼마에 사야 되죠? 42억에 사야 돼요. 프리미엄 20% 붙어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고만고만해, 그래도 35억에 팔려고 내놔요. 장사가 정말 안 돼, 그래도 31.5억 이하로 떨궈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예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경매의 경우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경매의 문제점이 뭐냐? 경매는 모든 사람이 보는 플랫폼이에요. 모든 사람이 경쟁하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이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 최고가를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도, 좋은 매물이면 매물일수록 싸게 살 가능성이 낮아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싸게 산다고 해도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MPL 아까 35억짜리를 17억에 채권을 사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50%까지도 더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 드라마틱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 없다고 봐야죠. 여러분도 아까 그 100억짜리 월미도 호텔을 55억에 샀다고 했을 때 안 믿기잖아요. 근데 저는 옆에서 봤다니까요, 그거를. 아주 엄청난 정보죠.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네, 아무튼 이거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할 테니까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좀 더 힘내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